연합뉴스 2026년도 2월 5일자 기사. 트럼프 미국서 석유 사면 어떠냐. 시진핑 대만에 무기 팔지 말기. 오랜만에 또 트럼프하고 이 시진핑이 둘이 또 통화를 했네요. 썬가 크루스 나의 정책 코멘트입니다. 2달 만에 통화에서 대만 미중 관계 글로벌 현안 논의, 미중 관계 안정화 강조. 트럼프 중국의 미국 석유 가스 구매 논의 4월 방중 매우 고대. 시진핑 대만 분열 용납 못 불가. 미 대만의 무기 판매 신중해야 라는, 대만에 무기 팔지 말라고 그러고, 또 트럼프는 자기 가스 석유하고 가스, 왜 이 트럼프가 이렇게 미국산 뭐 석유 가스에 우리나라도 한테도 그래요. 이번에 뭐 방산 그 계획해 줬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거라. 그 이유가 트럼프가 이 대선 할 때 정유 회사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석유에서도 저렇게 그 아직 실험 단계인 최첨단 레이저로 가지고 베네수엘라 부부한테다가 쏴서 그 거의 그 사람들은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정신이 멍랑한 그런 상태에서 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두 부부를 가지고 헬리콥터로 미국이 저기 체포해 가지고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감방에다 집어넣었는데, 이건 국제법에 엄연히 위배된 것이요. 남부 내정 간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들었다 보면요, 이 트럼프가 대선 때 정유 회사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가 있어요? 친환경 뭐 전기나 수소차 이런 거 보조금 줬던 바이든과 달리 먼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런 협회 탈퇴해 버렸어요. 파리 그 협정 그 탈퇴해 버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유 회사로부터 돈을 정치장을 받은 트럼프는, 정유 회사들은 기름을 태우니까 지구 온난화를 주범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반도체 무슨 친환경 뭐 저 자동차 사면 보조금 줬또 이런 것들 전부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리 조약이 뭐니 뭐 미국한테 손이 될 것 같은, 미국이 좀 돈을 많이 저기 기부를 해야 될 그런 협약을 60개를 갖다 탈퇴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세계 1위의 석유 매장량을 가진데, 이것을 전부 그 사람들의 중국을 쫓아내고, 지금 중국은 한 10년 전부터 이미 엄청난 돈을 투자해 놓은 상태인데, 뭐 이 미국산 그 석유는 굉장히 라이트, 굉장히 가벼운 거라 뭐 거고, 베네수엘라 석유는 선박용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저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겁고 이런 우리 자동차를 탄데 쓰는 그런 석유가 아니고 배 선박용 그런 기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주 라이트한 미국의 석유하고 무거운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섞으면은 환상적인 궁합이 된다는 거예요. 섞었을 때. 그런데 먼저 이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처럼 만들어 놓고 나서는 당장 정유 회사들한테 여기 베네수엘라 가서 투자하라 하는데, 정유 회사들은 좀 난색을 표하죠. 거의 안정적이지 않고, 또 트럼프가 뭐 계속 저기 임기까지 있을 수 있는지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미국의 정유 회사들은 별로 난색을 좀 표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시진핑은 트럼프가 중국한테 미 석유, 지금 중국은 값싼 러시아산 석유를 쓰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미국산 석유를 쓰겠어요. 가까운 러시아에서 가져오면은 저가로 가져오면 좋지.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한테 미 석유 가스 구매를 논의하고 4월 중에서 러시아 거 쓰지 말고 자기 거 쓰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대만에다가 그때 미국 대만에 무기 판매 신중해야라는 기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 현재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이번에 방산 뭐 계약을 하면서 한국한테는 뭐
저기 가스라든지 석유 사라고 또 그러나 봐요. 그 원인이 뭐 트럼프가 석유를 팔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을 하는 이유가 정유 회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의무적으로 미국 석유를 좀 뭐 압력을 넣어서 또 팔아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분 중국 국가주석이 4일 현재 시간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와 대만 문제,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이루어진 두 정상의 전화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2달여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방금 시 주석과 훌륭한 전화 한 통을 마쳤다고 길고 상세한 통화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논의 주제에 대한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고대하는 중국 방문을 위해 4월 출장,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의 현 상황, 중국은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지금 중국이 러시아산 가스를 사는 것에 대해서 뭐 인도가 저기 러시아 것을 사줌으로 인해서 푸틴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총알이라든지 탱크 값에 무기 값에 들어가는 이 러시아산 석유를 쓰지 못하게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러시아 그 돈줄을 재기 위해서는 러시아산 석유를 못 쓰게 인도한테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히토를 가지고 압박하고 있는 중국한테는 인도식으로 말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한테다가 이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인도처럼 할 수는 없고 미국 것을 사달라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에 인도는 러시아산을 끊고 뭐 미국산하고 무슨 다른 데 지역에 석유를 쓰겠다 지금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어 논의 주제에 무역 군사 내가 무척 거대한 중국 방문을 위해 4월 출장,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현 상황, 중국은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이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도 목적이지만 그 뒤 배경에는 인도한테다가 러시아산 쓰지 말라 했는데 인도는 34% 정도밖에 안 사고 엄청 많죠. 러시아의 석유는 중국이 엄청난 제1위로 많이 갖다 쓰는 것은 저렴하니까 또 중국하고 러시아는 같은 경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난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러시아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인도처럼 쓰면은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못하니까 중국이 히토를 쥐고 있고 여러 가지 트럼프 건드려둬서 좋을 거 없으니까 지금 미국을 석유를 좀 사달라 이런 것은 뒷면에는 러시아의 군사자금을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그 돌려서 말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만약에 미국산을 써주게 되면은 자기 뭐 정치자금을 줬던 정유 회사한테다도 은혜를 갚는 격이 될 것이고 또 일거양득이 될 수 있죠. 만약에 그렇지만 중국이 어떤 놈들인데 그 저기 값싼 러시아산 가까운데 대개가 정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송비가 많이 드는데 가까운 바로 턱 밑에 저기 저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이 러시아하고 중국은 굉장히 가깝거든요. 같은 경계선에 있죠. 그런데 그럼 저기 멀리 떨어지는 미국까지 가져와서 그 운반비 수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타산이 맞겠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중국한테다 러시아산을 쓰지 말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미국산을 사달라 이런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한국한테도 석유를 우리는 러시아산은 쓰질 않지만은 미국산 석유 이번에 방산 해줬으니까 미국 측에서는 우리 한국한테 미국산 가스 좀 석유 써달라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는가 봐요. 그리고 이란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란 현 상황, 중국 미국 석유 및 가스 구매, 중국 추가 농산물 구매 검토, 한국의 엔진 공급과 수많은 다른 주제 등 중요한 주제들이 논의됐다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뭐 이란 전쟁이라든지 중국 미국 석유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세계적인 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적인 골치 아픈 전쟁에 대해서
같은 대국이 서로 논의하는 대로 끌어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 이런 식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머리는 부동산업자가 상당히 머리는 좋아요. 그러면서 다치지 않으면서 러시아에 가는 그런 석유값을 미국 쪽으로 차단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국제사회에 있는 전쟁, 뭐 이란 문제도 중국으로부터 이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중국이 사주는 러시아 그 석유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좀 암시를 주는 거겠죠. 이란 뭐 다른 전쟁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산 쓰지 말고 미국산 써주라 하면은,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금상첨화하겠죠. 뭐 그 정치 자금을 정유회사로 또 받았으니까 은혜를 갚는 거고, 또 그 푸틴의 우크라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자금줄을 좀 막는, 중국이 거의 세계 1위로 러시아산 저렴한 석유나 가스를 지금 들이고 있는데, 이걸 좀 자금줄을 막는다면은 트럼프가 좀 빨리 그 전쟁을 종식시키지 않겠는가. 새해 들어 이루어진 두 정상의 정상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2~8년 만이다. 중국 간영 신화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를 전하면서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 영토로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분열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고 말한 것은 대만이 그게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언어를 쓰고, 이런 것은 뭐 푸틴이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든지, 이 트럼프가 자기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그린란드를 먹겠다고 하는 거라든지, 베네수엘라의 남은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을 최첨단 레이저로 쏴가지고 아직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최첨단 레이저를 쏴서 이런 식으로 자기 궁으로 한 사람도 안 죽고 이렇게 헬리콥터로 싣고 오는 이런 문제들은 참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를 전하면서 시 주석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반드시 수호할 것이고 대만이 불멸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는데, 이 미국의 뭐 이 그린란드 덴마크라든지 베네수엘라 뭐 저기 내전 간섭에서 대통령 부부를 갖다가 체포를 해서 미국 법정에 세운다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뭐 미국 푸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 또 이 시진핑이 대만을 자꾸 먹으려고 이제 이런 거 세 나라를 건져볼 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중국을 말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인간적이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가장 나쁘다. 내가 보기에는. 같은 나토 국가인 덴마크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원하면 니가 팔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것은 5살 먹은 애가 남은 나라 장난감을 빼앗는 것처럼 상당히 유치하기 짝이 없다. 정신연령이 너무 낮고 어른스럽지 못하다. 미국이 이만큼 추락해도 되는가? 국제사회 지도자적 역할을 했던 미국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추락해도 되는가? 그렇게 전 세계 그 지구촌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측의 대만 문제에 관련 우려를 중시하고 있다며, 중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내 임기 동안 미중 관계를 더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소개했다. 자기 전쟁 중에 중국은 전쟁 일어나지 마라 이런 거야.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매와 관련해 맨날 콩 팔아먹기 위해서
이 콩 농사 짓는 농민들이 이렇게 중국이 갖다 콩을 안 사줘 버리면 자기 뭐 인력 농사 짓는 거 다 뭐 참 큰일 나기 때문에 트럼프 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신임은 저번 1차에서도 신임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바이든한테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도 문제라든지 뭐 정육 공장에 무슨 저기 정치자금을 받은 정육 공장을 위해서 또 자기 선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콩 농사짓 농민들의 표를 좀 생각해야 되니까 중국에서 미국산 콩 팔아먹기 위해서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 중국 미국산 대도 구매와 관련해서 중국의 현 시즌 구매량 2천만 톤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2,500만 톤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트럼프 소식을 통해서 밝혔다. 트럼프가 하도 돈키호테처럼 손바닥 뒤집어 엎었다 하니까 유럽 정상들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를 상대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시진핑을 상대하겠다. 그리고 유럽 정상들이 전부 시진핑한테 지금 자꾸 정상회담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양국 정상 간의 통화 내용 가운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문제가 포함된 것은 현 글로벌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 트럼프의 정치장을 됐던 미국의 정유 회사들에 대한 은혜를 갚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인도한테다 부탁했듯이 인도한테다 러시아의 전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인도한테다 러시아 34%의 수출을 수입을 하고 있는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말으라고, 기름을 사지 말라고 했을 때 중국이 말을 안 듣니까 50%의 관세를 매겼는데, 이번에 이제 인도가 뭐 러시아산을 사지 않고 미국산과 뭐 베네수엘라산을 사기로 하면서 다시 뭐 50% 관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8%인가 내렸다 줬다고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라면 중국은 석유 및 가스를 그간 러시아, 이게 나오네요. 러시아와 이란, 베네수엘라 등에서 주로 수입해왔으나 이 중 일부를 미국산으로 대체하는 데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미국 것도 좀, 그러니까 아주 뭐 팔아먹는 데는 대단한 규제예요, 트럼프가. 특히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추출한 이후 중국은 석유 도입처 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관심이 모은다. 미국 걸 사주라 이거죠. 그럼 미국을 사주면 일단 러시아 것이 중단되니까 러시아가 석유값으로 전쟁 자금을 모으는데 조금 애를 먹겠죠. 총알값이 없는데 어떻게 뭐 또 용병을 불러오냐면 돈을 들여야 되는데 뭐 석유로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인도하고 중국이 거의 뭐 80% 이상 차지하죠. 이런 나라가 러시아산 석유를 사지 않는다면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상당히 타격이 있겠죠. 이들 정상 간 통화는 지난 11월 24일 전화 통화 이후 2달 만이었다. 당시 통화는 경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 펴고 있는 우회적인 대중국 견제를 둘러싼 논의가 오갔을지 주목된다. 중국의 에너지 도입처 중 하나인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석유 거래를 미국이 통제하는 상황. 미국이 그러니까 석유를 먼저 꺼낸 거예요.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에다가 10년 전부터 엄청난 돈을 투자했어. 미국보다도.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는 미국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뭐 하나 남아있긴 해도. 그리고 중국이 그러면 중국이 거의 투자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을 미국이 건드려 가지고 다 그 추방시키면 중국 것은 아마 추방 못 시킬 거예요. 그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인정해 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미국이 중남미의 다음 티켓으로 중국의 우방인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시주성 우려를 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시위지를 하면서
이미 그 자리에다가 그 저기 중국이 투자를 해놓은 것은 그러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뭐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제 틀경으로 러시아 석유도 중단시키고 미국이 석유도 팔아먹으면서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해서도 투자인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 뭐 인정하겠다든지 어떤지 그런 뭐 밀감이 있겠죠. 두 정상은 이날 미중 관계의 중요성을 유난히 강조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석유라든지 뭐 매장되어 있는 세계 1위 석유 베네수엘라 그 석유 가지고 눈독 들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중국이 들락거리면서 값싸게 사오니까 그거 주목한 거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 중국과 관계 그리고 시 주석과 나의 개인적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맨날 우호적이래요. 우리는 모두 이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다. 맨날 김정은이하고 뭐 친하다라고 막 그러더니 이제 평양을 불바다도 만든다라고 이제는 겁박을 주더라고요. 이번 뉴스 저기다 나올 건데. 또한 나는 남은 내 임기 3년 동안 시 주석 및 중국과 많은 긍정적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 새해도 당신과 함께 중미 관계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나가며 안정적으로 전진해 더 많은 큰일과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미국이 뭐 자기가 원하는 것마다 다 독재를 쓰면서 뭐 국제 깡패짓을 하다가 시진핑을 겨냥해서 했죠. 그런데 시진핑이 히토류라든지 이런 지하자원 우리 지구촌에 한정돼 있고 굉장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런 지하자원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다 마비시켜버려요. 그거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히토류라는 카드 때문에 미국의 관세가 중국한테는 함부로 못하고 함부로 꺾인 거죠. 그리고 좀 중국의 히토류 때문에 트럼프가 좀 겸손해진 겁니다. 시 주석도 그리고 이제 유럽이 미국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상대 못하겠다. 그러고 지금 시진핑한테 다 넘어가고 있고 인도하고 중국도 영토 분쟁으로 상당히 나쁜 관계인데 트럼프가 인도한테 50% 관세를 매기니까 인도마저도 중국 쪽으로 다시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도는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인데 뭐 러시아산 석유 쓴다고 그렇게 갖다 천에 뒀다가 인도마저도 중국 쪽으로 뺏기면은 트럼프는 고립되는 거죠. 이어 중국은 말할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로 옮기며 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한다며 양측이 평등 존중 호의의 태도로 서로 마주보고 나아간다면 각자의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말한 것을 반드시 행동을 지킬지 몰라도 트럼프는 손바닥 뒤집었다 뻗다 약속을 안 지켜요. 그게 돈키호테라고 내가 계속 그러는데. 그리고 유럽 정상들은 뭐랍니까? 트럼프는 예측 불허한 인간은 상대하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시진핑하고 대화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 주석은 또 양측은 이미 달성한 합의에 따라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며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 가지 일씩 차근차근히 해나가며 신뢰를 쌓아 2026년을 미국과 중국이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해로 나아가는 해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뭐 연합뉴스 2026년도 2월 25일자 트럼프 미국서 석유 사면 어떠냐. 그러니까 시진핑 대만 무기 팔지 말길 이라는 기사에 연합뉴스 기사에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 계속 나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